10월 19일 금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다음 주 중에 본의회에서 $1,400를 포함한 3차 경기 부양안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으로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소위원회를 통해 부양안 주요 내용들을 검토했고 오는 20일부터 실제적인 표결 작업에 들어갑니다. 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가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서 과반수가 확보되면 상원 통과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1,400 현금 지원이나 수혜 대상 자격에 대한 양당의 공식적인 반대가 없어 무리 없이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하면 3월 14일 전까지는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수 있어 3월 중순부터 부양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8일 제넛 앨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를 검토 중이며 현재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이민이나 기후변화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에 있어서 앞으로의 무역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강경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과 지적재산권과 기술 탈취를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무역 문제 이외에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처 등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유지라는 강경 노선에 중국 당국은 반발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코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늘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공식적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타결된 파리 기후협약은 전 세계에서 195개국 이상이 참여해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의 하나인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후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 내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제로 공약과 더불어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과 국경수비 관련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무모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미 남부 국경과 주변 지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위기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내 1,100만의 서류 미비자들을 단계적으로 합법화하여 시민권을 주겠다는 이민구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 국경수비대 책임자인 차드 울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모한 이민 정책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이 행정조치로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있는 남쪽 국경 지역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보건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쪽 국경의 장벽 건설 중단을 지시했고 100일간 서류 미비자 추방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아동 비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 저하도 부모들의 걱정거리지만 비만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아이들의 비만은 유행병처럼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비만으로 조사됐는데 2세에서 5세는 14%, 6세에서 11세는 18%, 12세에서 19세 사이는 2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는데 각 연령마다 예년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소아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미래의 성인병과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소아과 의사인 하이 씨는 최근 20에서 30파운드 체중이 늘어난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주고 운동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색깔은 흰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코팅 전문 업체 엑셀타 코팅 시스템이 조사한 자동차 색상 인기도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흰색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은 검은색 그리고 회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셀 타사의 1997년 설문조사에서는 초록색 계열이 가장 높은 인기를 차지했으나 최근 북미 지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중고차 판매 가격이 다른 색깔에 비해 높고 색깔이 눈에 잘 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상금 150만 달러의 이 대회는 총 6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소유의 리조트 투숙객 전용 골프 코스인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호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계 은행 중 하나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의 타이틀 스폰서로 LPGA 투어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은 다시 한번 LPGA와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최고의 여성 골퍼들이 미국 최고의 골프 코스를 만나 독특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가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의 출전 선수 64명은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사흘간의 라운드 로빈 방식의 예선전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최종 16명을 선발합니다. 본선은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일요일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두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출전 자격과 타이브레이크 방식에 관한 정보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키 라스키 LPGA 토너먼트 비즈니스 최고 책임자는 양사와 함께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대회 일정에 매치 플레이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해온 선수들에게 굉장히 기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은 2017년 로레나 오초와 매치 플레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LPGA 투어의 매치 플레이 대회로 당시 김세영이 아리아 주타누간을 상대로 1업을 기록하며 우승한 바 있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856만 5,243명, 신규 확진 4만 951명, 누적 사망 50만 6,484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7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873만 6,49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7만 902명, 신규 확진 2,219명, 누적 사망 2만 192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63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서 18일까지 7일간의 양성 판정률은 2.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